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산용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택입니다. 깜짝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어떤 업무 맡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펀드 자산 있는 곳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 실사 가서 매물도 보고 종합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받으시고 있다고 벌써 벌써 소문이 났어요? 예, 약간 본부장님께서 약간 저를 더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학교랑 학점 해보시나요? 네, 저는 학교 어디였지? 제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학과는 뭐셨어요? 저는 전자공학과 전공했고요. 나이를 혹시 여쭤봐도 예, 저는 지금 32살. 네, 공인중개사 1차랑 투운사 커말 1급 있고 그리고 모스 있고 그리고 영어 오픽 있고 그리고 중국어 HSK 네, 딱 이 정도? 무조건이죠. 이거는 빠지지 않았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배웠어요? 전자공학과 나왔는데 왜 굳이 이 길로 택했냐? 어떤 분은 아니 취업 잘 될 텐데 그냥 그거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라고? 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했죠.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 어깨너머로 항상 봐왔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실사랑 많이 다니면서 손님들 만나고 하는 게 제가 약간 좀 활발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그게 일단 저랑 너무 잘 맞은 것 같았다. 실제로 커리어 하이 하면서 이제 실사를 이제 팀원들이랑 가봤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실제 임차사들이 누군지도 확인하고 그 옆에 건물에 뭐가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이제 IM 공실의 해소 전략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네 라는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느끼긴 해요. 왜냐면은 그냥 법률적인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이제 부동산 용어나 지식들이 저희 본부장님이 그냥 얘기 던지시는데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알아듣고 이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거라서 아 이게 내가 공부한 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사실 요즘 많이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공인중개사랑 펀드 매니저랑 그냥 엮는다고 하면은 아예 직접적으로 막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거 가진 사람은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남다른 그 무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실사를 갔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이제 용도 지역이랑 이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를 보고 이와 적합한 게 뭐겠다라는 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도움이 엄청 되네요. 직접적으로 이것도 예.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긴 하셨어요. 느낌 포인트 그냥 공인중개사 1차 합격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내년에 2차 보셔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사실 왜 썼냐면은 이전 한 2번째인가 3번째 면접 때 그거를 안 썼었어요. 일부러 최종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면접하니까 얘기를 하다가 저 지금 이런 자격증 있고 2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거 왜 안 쓰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면접관님이 얼마나 했고 지금 2차만 남았냐 이번에 합격할 수 있냐 그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확실히 그쵸.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도대체 뭐를 했냐라고 그런 식으로 되게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하나하나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이때는 뭐 했고 혹시 스토리를 저희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보면서 부동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려서부터 하긴 했었는데 근데 전자공학과를 실제로 해보니까 나랑 안 맞네? 그럼 난 이제 정말 부동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해봤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대학교 3학년 때? 시작은 좀 막연했죠. 부동산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인중개사?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업계를 모르다 보면은.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부동산 직업 관련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쓰신 책도 읽으면서 이제 부동산에 이런 직무들이 있네, 직업들이 있네 라고 하고, 그 중에서 저랑 가장 맞다고 생각한 게 펀드 매니저.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고, 제 친구의 소개로 커리어 하이를 알게 돼서 결국 이렇게 입사까지 하게 됐어요. 네. 거기 책에 적힌 내용 중 그대로 보면은 일단은 여러 장소를 이제 실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활동적인 사람이 좋은 거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맞는 직무다라고 설명했는데 나네? 라고 딱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누가 봐도 나인데, 난 사람 좋아하고 만나는 거, 한 자리에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이렇게 방문해서 보고 하는 게 저는 선호하는 거라서.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낙심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내 길이 아닌데 너무 그냥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희 네트워킹 데이 때 초록 멘토님도 1년 반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취준 기간이 있으면서 이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초록 멘토님한테 달려와가지고 이제 멘토님, 제가 포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초록 멘토님께서 절대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남들보다 딸려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가진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더 설명하면서 스스로 약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이제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힘을 얻고 하면서 합격을 해서 너무 멘토님께 감사하죠. 네. 제가 면접 때 이제 낙방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열심히 하는 놈인 줄 알겠는데 뭔가 선택과 집중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대체 투자라는 거에 대한 열정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모든 것에서 그냥 다 평균적으로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대체 투자라는 거에 더 이렇게 확고하게 뭔가 관심이나 이런 게 보이진 않는다. 2번을 받았어요. 연속으로 그 말을. 그걸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자소서를 다시 한번 고치면서 내가 정말 이 일에 관심이 있나라고 생각해 봤고, 그 관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게 나와야 어떻게 보면 면접까지 가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꼭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소서는. 전과 후에서 좀 자소서가 많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전 자소서를 쓴 걸 보니까 저는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제가 했던 걸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만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난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걸 해보니까 또 이게 보이더라, 약간 좀 이런 식의 약간 좀 스토리가 이어지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개발 사업 관련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자소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저라는 사람은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제 쉐어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즘 이제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고, 수도권에만 40%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해요. 1인 가구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타운을 조성하면은 혼자 살더라도 재밌는 약간 좀 커뮤니티 형성하면서 재밌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약간 하고 싶어지는 약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소서에 담아냈더니 그 부분을 이제 면접관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게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시험도 생각해보면은 시험이 목적이 내가 뭐를 모르는지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면접을 보고 나서부터 내가 이거를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게 되게, 그것들을 이제 적어서 그걸 다시 한번 공부를 했었고, 커와 보면 합격 수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질문들 중에서도 제가 모르는 것들을 집어가지고 내가 답변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면접 갔을 때 이제 웬만한 질문은 대답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왜 전자공학과인데 부동산을 택했어요? 였어요. 사실은. 그 질문에서 항상 면접관님들이 우호적으로 보지 않으셨어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게 좀 힘들었어서 그 질문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고민할 바에는 그냥 해라. 그냥 그거거든요. 어차피 2, 3년 뒤에 또 가서 또 이제 후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늦은 나이에 학교를 입학하기도 했었고 늦은 나이에 또 진로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본인이 정말 그게 하고 싶은 거라면은 고민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늦은 나이에 저도 됐으니까 정말 준비해오던 거고 하고 싶었던 거면은 고민하지 말고 하시는 게